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조입니다. 오늘은 이 남북국 시대에서 신라 위에 있었던 이 북국, 발해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들 중에서 발해를 노래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이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인데 아마 앞으로도 이 발해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태지는 시대를 앞서간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발해가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죠?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이었습니다. 이 대조영이 고구려 멸망은 언제였었죠? 쭉쭉팔, 668년이었죠. 고구려 멸망한 지 꼭 30년 뒤인 698년에 동모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 이름이 처음에는 발해가 아니었고 진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처음에는 이 진을 인정하지 않다가 713년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발해도 713년 이후에 발해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이었다가 발해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다는 점. 대조영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된 배경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처음에는 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래들을 요서 영주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 영주 지역에서 워낙 차별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거란 장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킨 틈을 타서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결국 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처음에는 진이었다라는 점. 발해가 건국되었을 당시에 이 주민 구성이 상당히 이원적이었었는데 지배했던 이 지배층은 고구려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 피지배층이라고 하죠. 이 피지배층은 말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말갈인 중에서 그 수가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말갈인들이 그 수가 훨씬 많았지만 발해를 지배했던 이 지배층이 고구려인들이다 보니까 당시 문화생활은 이 지배층들이 주로 향유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해에서 이 고구려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어서 이대왕으로 이 무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름은 대무예입니다. 이름만큼이나 무의 실력이 뛰어났겠죠. 이 무왕, 힘쓸 무자입니다. 힘을 상당히 썼던 왕이죠. 그래서 이 무왕과 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문왕, 이 무왕과 문왕의 업적을 비교하는 것이 발해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당나라가 흑수부 말갈을 이용해서 발해를 압박해 오게 됩니다. 흑수부 말갈은 지금의 흑룡강성, 해이룽장성에 있었던 이 말갈 세력인데 이 당나라가 흑수부 말갈을 이용해서 발해를 압박해 오자 발해 무왕이 장문유가 이끄는 수군을 중심으로 산둥지방 등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가 732년. 이 732년에 장문유가 이끄는 수군이 당나라 등주, 이 산둥지방을 공격했다는 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선지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역시나 무왕답게 힘을 많이 썼었죠. 그리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발해가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발해 무왕의 뒤를 이어서 무왕의 아들이었던 대흠무가 3대 문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문왕, 왕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걸을 문자입니다. 힘써 싸우기보다는 좀 약간 배우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버지인 무왕과 좀 컨셉이 다릅니다. 당나라와 전쟁하기보다는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 받아들이게 되는데 독자적으로 뺏기게 됩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아니라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그리고 육부의 이름도 이호, 예병, 형, 공의 육부가 아니라 유교적으로 약간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육부를 형성하게 되는데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독자적으로 뺏기게 된다는 점 상당히 특이하죠. 그리고 발해관이라고 해서 당나라가 발해 사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당나라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 발해관의 존재, 당나라가 설치했다는 점. 그리고 문왕은 수도를 상당히 자주 옮깁니다. 이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긴 시점은 사실 조금 불확실합니다. 무왕 때인지 문왕 때인지. 어쨌든 이 중경에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다시 상경에서 동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왕이 죽고 성왕 때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어쨌든 문왕 때 수도를 많이 옮겼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발해가 신라와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신라와도 교류를 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길이 있으니 바로 신라도입니다. 로드 오브 신라. 이 신라도 지도를 내놓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가끔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니까 이 신라도의 위치도 잘 표시해 두세요. 발해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가 언제냐? 이 9세기의 선왕 때입니다. 태양처럼 빛났었던 선킹, 이 선왕인데 워낙 발해가 잘 나가다 보니까 당시 당나라가 발해를 어떻게 불렀느냐?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그래서 해동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별명, 닉네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해동성국, 네 글자로 되다 보니까 이 동방신기가 생각나네요. 윤호, 최강창민. 만약에 성국이었으면 해동성국이에요. 발해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이 선왕은 요동으로 진출해서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고구려 영토를 되찾는 것은 물론 최고 영토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방제도를 완비하게 되는데 전국을 5개의 수도, 오경, 15개의 부, 62개의 주로 나누게 되는 이 지방제도를 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갔었던 발해도 결국 멸망하고 마는데 926년 애왕 때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 분열,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겠죠. 거기다가 거란족이 침입해 오면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 거란 장수의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애는 잘 안 받겠죠. 아보기, 야율아보기. 야율아보기가 결국 침입해 오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왕자 대강현이 이 무리를 이끌고 고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발해가 만약에 중국 왕조였으면 중국집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 민족이다 보니까 코드가 맞는 곳을 찾았겠죠. 918년에 태조 왕건이 이미 고려를 건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해 왕자 대강현이 이 발해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갔다는 점,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발해의 건국부터 멸망 과정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3명의 왕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무왕, 문왕, 선왕, 특히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9세기의 선왕, 해처럼 상당히 빛났었죠. 그 선왕은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었고 특히 무왕과 문왕의 업적을 비교하는 문제, 특히 무왕과 문왕을 비교할 때 무왕인지 문왕인지 대놓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왕이나 문왕의 본명을 제시해놓고 그들의 업적을 물어보기 때문에 무왕과 문왕의 본명을 아는 게 좋습니다. 무왕은 당나라와 대립하면서 무의 실력을 뽐냈었겠죠. 그래서 무왕의 본명은 대무예. 발해 문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무왕과 다르게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당나라를 배우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를 흠모했었던 대흠무입니다. 대흠무. 이렇게 대무예, 대흠무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필기, 대조영 장군이 698년에 동무산에 진을 건국하고 나중에 발해로 국호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 구성이 이원적이어서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다수의 말갈인을 지배하는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발해 무왕이 장문유를 시켜서 당나라 산둥지방의 이 등주를 공격하게 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3대 왕이었던 문왕이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삼성육부를 수용하고 수도를 여러 번 옮겼었고 그리고 신라와도 교류를 했었던 신라도를 설치했다는 점, 그리고 발해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9세기 선왕, 얼마나 잘 나갔던지 당나라가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었고 결국 926년 애왕 때 내부 권력 다툼 속에 거란 장수 야율아보기가 이끄는 거란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고 발해 왕자 대광현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고려에 유입됐다는 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해 2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